출산율은 제로에 가까워지고 수명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시대.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국가 소멸일까? 위기를 알면서도 한국의 부부들은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맞벌이 부부 비율은 46.1%. 매년 맞벌이 비율이 조금씩 더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맞벌이 비중이 적다는 것. 이는 부모 중 한 명이 육아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를 위해 자신의 일을 내려놓고 육아를 선택하는 쪽은 대부분 엄마다. 아빠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경제적 책임을 짊어진다. 그러나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늘어나는 생활비, 사교육비에 엄마도 경제적 도움이 되고자 일선에 복귀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보통 부부의 삶이다. 속초에 살고 있는 곽도윤 씨 부부. 자녀 넷을 둔 곽도윤 씨는 수산물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 저희 배 들어올 시간은 대중이 없어서 기본 2시, 3시 때도 나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밤늦게 8시, 10시 이럴 때 저희가 출근 시간에 딱히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해져 있는 건 택배 시간만 정해져 있습니다. 택배 마감하고 하면 6시, 7시 정도 됩니다. 그 시간에는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집에 들어갔다가 간혹 8시에 배 들어온 거 있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또 나오고요. 지금 잠자는 시간도 아깝습니다. 어떻게든 자식 더 먹여 살리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를 바라야죠, 아이들한테. 속초에서 자영업을 하는 아빠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유동적이다. 배에 맞춰 새벽에 나가기도 하고 늦은 밤 퇴근하는 날도 많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유지하기 힘든 일.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움직이게 된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식비, 교육비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가졌어요. 식비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많이 먹어서 앞전에 코로나 시국 때 학교 안 가고 집에만 있을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한 달에 쌀 한 60kg씩 먹었어요. 키우는 동안은 힘든데 다 크고 나서 좋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도 힘들 때 저희 간혹 애들 재롱 한 번씩 보면 그걸로 족하죠. 남들 하는 거 다 못 해줄 때 그때가 가장 힘들고 가장 좋을 때는 아이들이 작은 거라도 받아서 기뻐할 때 좋다고 아빠 최고 이런 정도 애교 떨 때 그럴 때 가장 좋습니다. 코로나, 전쟁 등으로 파도처럼 밀려온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 한국의 높은 물가는 자녀를 둔 가정에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2023년 한국노총에서 발표한 표준 생계비에 따르면 자녀를 둔 4인 가구의 생계비는 700만 원 이상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6%나 증가한 금액이다. 어려운 시대임은 소비자 물가 동향에서도 나타난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2023년 5월 세계는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율에 대해 보도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다는 것이다. 중국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양육비는 1인당 GDP의 7배가 넘는다고 집계되었다.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3억 6,500만 원이 든다는 것이다. 양육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사교육비. 2022년 자녀 한 명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42만 원, 고등학생 68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유치원생의 사교육비는 최근 5년간 3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정책이나 지자체의 노력으로 방과 후 수업 등이 확대되곤 있지만 아이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결국 돌봄도 교육도 전부 부모의 몫이 된다.
이러한 현실에 맞서 오늘도 엄마 아빠는 아이들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일터에서 고군분투 중이다.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숙소 청소. 네, 네. 애가 넷이라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이 수만큼 무거운 경제적 부담. 엄마의 하루도 쉴 틈이 없다. 먹는 것도 굴고 애들 옷 같은 것도 굴고 학원도 보내줘야 되는데 뒷바라지도 해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거 좀 생각해서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이 좀 애들만은 고생을 안 시켜야죠. 근데 집에서 애들이 많이 도와주니까 설거지도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고 밥도 해 먹고 하니까 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2022년 태어난 아이의 부모들 중 엄마가 육아휴직을 쓴 경우는 65.2%, 아빠는 단 4.1%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마저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도소매업, 자영업을 하는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은 극히 저조하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직장 분위기와 수입 감소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곽도윤 씨 역시 육아휴직은 엄두도 내지 못한 일. 그래도 자녀 수에 맞는 돌봄에 대한 지원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 뭐 알기 쉽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현재 저희가 찾아봐도 저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아이를 많이 낳으라 그러는데 막상 현실적인 정책에서는 다자녀에 대한 혜택은 저희 쪽은 없어요. 아이 낳을 때만 현실적으로 있지 커가는 분야에서는 전혀 지원되거나 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안산 살 때는 캠핑 같은 거 가족끼리 잘 갔거든요. 근데 속초 와갖고 먹고 살기 산다고 그런 걸 아예 못했어요. 그래서 큰딸이 아빠 캠핑 언제 가? 그랬거든요. 그거를 못 간 게 애한테 그래서 한 번쯤은 맞벌이를 하며 부모로서의 책임과 마음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보통 부부. 그러나 이 시대 보통 부부들의 고민과 현실은 결코 보통의 무게가 아니다. 말도 안 듣고 하지만 그래도 애교 떨어줄 때가 가장 좋죠. 뭐 하나 사다 주면 고맙다 그러고 애들이 그런 낙에 돈 버는 거죠. 뭐 저희 가족 더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